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듀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 유도와 인덕턴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흥미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과 한번 이번 시간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전선에 전류가 흐른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가 궁금하나요? 첫 번째, 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기장이 혹시 전선에 다시 닿으면 아무런 작용도 안 할까?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 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만큼 세게 만들어질까? 이것도 계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능력,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이제 인덕턴스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턴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레지스턴스는 전기를 방해하는 능력, 커패시턴스는 전기를 저장하는 능력, 인덕턴스는 전기를 유도하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전선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 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현상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꼬아놓고 이제 자석을 한번 이 전선 주변에다가 가까이 대볼게요. 여기 N극이 있고 이쪽에 S극이 있는데 이 자석을 이 전선에다가 넣었다 뺐다 근처에 왔다 갔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전선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이 자기장이 이렇게 전선에 영향을 미쳤다가 미치지 않았다가 미쳤다가 미치지 않았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전기는 뭐가 움직이는 거라고 했죠? 전기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라고 했었죠. 전자는 이 전선 안에 원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있죠. 그런데 주변에서 자석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자기장의 힘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전자가 꿈틀꿈틀 막 움직인다고요. 그러면은 이걸 잘 움직이게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속칭 발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전자 유도라고 합니다.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 몇 볼트가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이는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도 기전력이 뭐 예를 들어 10볼트 만들어졌냐, 20볼트 만들어졌냐, 뭐 100볼트 만들어졌냐, 그런 것도 알 수 있죠. 유도 기전력의 단위는 볼트죠. 그러면은 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 번씩 정리해 보게 되면은, 저는 여기다가 N회를 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속이 파이이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T초라고 하게 된다면 파이 웨버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몇 볼트가 될까요?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E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N T분의 파이. 전기를 많이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단 코일을 많이 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장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두 번째는 이 자석을 큰 놈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자석을 빨리 연락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열이 나죠.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전기는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지냐면은 자기장이 가까이 갔을 때 자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반대로 마이너스라고 하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법칙이 있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과,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의 방향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렌츠의 법칙입니다. 유도 기전력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또 이 밑에 있는 식, 이거는 이제 크기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 크기는 무슨 법칙이냐면은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권수와 자속에는 비례하고 시간에는 반비례한다.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자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좀 힘드니까 실제 발전기는 어떤 모양이냐? 자, 여기다가 이렇게 축을 놓고 여기다가 바람개비를 놓는 겁니다. 이 바람개비를 돌리는 거예요. 뭘로 돌려요? 바람으로 돌리면은 풍력 발전이 되는 거고, 여기를 이제 증기로 돌리게 되면 화력 발전이 되는데, 그 증기를 끓는 게 핵 분열을 이용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고, 이 물로 때려서 돌리게 되면 이게 수력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기는 뭘 자꾸 돌리죠. 뱅글뱅글뱅글 돌리죠. 그 다음에 코일을 여기 하나만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감아놓고, 여기에도 감아놓고, 자, 이쪽에도 사방, 팔방으로 막 이렇게 감아놓게 되면은 모두 다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회전 계자형이라고 해서 뒤에 또 전기 기기를 배울 때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일을 많이 감고 자석을 넣었다 뺐다도 할 수 있지만,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직류 전원을 넣고 여기다가 스위치를 이렇게 넣어서 스위치를 또 껐다 켰다 해볼게요. 그러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게 되면 여기서도 자기장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변압기를 설명하는 전자유도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발전기에서 전기를 많이 얻고 싶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전기를 많이 얻고 싶어요. 저는 어떤 방법을 쓰게 될까요? 자, 여기 이제 다 나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속이 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세 번째는 도체의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속은 우리가 자속은 자속 밀도라고 해보죠. 자속 밀도는 B라고 하고, 속도는 V라고 하고, 길이는 L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B, L, V 한 다음에 사인 세타로 놓을 수 있습니다. 저 앞에 우리가 그 전동기를 설명하게 될 때 힘 F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B, I, L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요거 설명했었죠. 그쵸? 이만큼 힘이 세진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대신에 이거는 발전기니까 발전기는 전류를 흘리는 게 아니라 속도를 주게 되는 거고, 전동기는 여기다가 전류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발전기식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전동기식이 되는 겁니다. 힘이 얼마냐? 이게 궁금한 거고, 발전기는 그래서 몇 볼트가 나오게 되느냐? 그게 궁금해 하는 겁니다. 이게 식 3-26까지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인덕턴스를 설명해 볼게요. 인덕턴스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 되는 겁니다. 인덕턴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할 때 보면 똑같이 1시간 공부했는데 어떤 애들은 영어 단어 10개 외우면 어떤 애는 막 20개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공부했고 똑같은 내용을 공부했는데 10개 단어 외우는 애들보다 20개 단어 외우는 애들은 뭐가 더 좋다라고 하죠? 암기력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암기력이 더 좋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암기력이라고 하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암기력이 2배 뛰어난 학생들은 2배 더 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전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코일이 있게 돼요. 전선을 감았어요. 자, 여기다가도 이렇게 코일을 똑같이 또 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선에다가도 제가 예를 들어 3A를 흘리고 여기를 몇 번 똑같이 감고 여기는 똑같이 3A를 흘렸는데 이 왼쪽에 있는 A 코일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속 파이가 10웨버만큼 만들어졌고, 자, 여기 두 번째 있는 B에서는 자속 파이가 20웨버만큼 만들어졌다면 누가 더 자기장을 잘 만들어내는 겁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B가 자기장을 더 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왼쪽보다 몇 배? 딱 2배 더 잘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능력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능력이? 유도하는 능력이 더 좋은 거죠. 전기를 자기로 만드는 능력이 더 뛰어난 거죠. 그 능력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게 되느냐? 그 능력을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인덕턴스. 지금부터 기호는 인덕턴스는 L로 나타낸 거예요. L로 나타내고 단위는 이렇게 H라고 하게 되고 읽을 때는 우리가 헨리라고 읽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전기 중에서는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은 기호로 자, 이렇게 나타내고 이거는 방해하는 정도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콘덴서, 커패시터는 자,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자, 얘는 전기를 저장하는 애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코일은 이렇게 나타내고, 자, 이것은 전기를 우리가 유도하는 애라고요. 그러면은 방해하는 능력은 우리가 R이라고 부르고, 단위는 뭐가 됩니까? 옴이 되는 거죠. 옴이, 그쵸? 다음에 콘덴서는요, 여기는 C라고 하고 단위는 페럿이 되는 거죠. 코일은 뭐라고 하게 되죠? 이거는 기호로 L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단위는 H, 읽을 때 헬리라고 읽게 됩니다. 자, 이거는 페럿, 이거는 옴이 되는 거죠. 세 개가 우리가 전기의 소자의 3대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3요소라고 하게 됩니다. R, L, 이게 C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R,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C가 되는 거죠. 저항, 코일, 그 다음에 콘덴서. 여기서는 지금 이 코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능력이 뛰어난 겁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능력? 유도 능력이 더 뛰어나게 되는 거죠. 유도 능력. 그러면은 똑같이 전류를 흘렸을 때 우리가 L이 더 뛰어나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권수가 N회였었고 여기 파이어. 그러면은 식을 이렇게 합니다. Li는 N 파이인데 여기서 L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I 전류분의 권수랑 자속을 계산하게 되면은 L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류가 작을수록 L 값이 똑같다면, 나머지가 다 똑같은데 전류가 더 작게 들어간다면 인덕턴스가 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권수와 자속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 L 인덕턴스 값이 더 좋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식 3-28에 있게 되는 거고, 식 3-28에 위에 식 3-27에는 어떤 내용이 있게 되냐면은 제가 이렇게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에다가 코일을 감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교류를 집어넣게 됩니다. 전류 I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이 전류에 따라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기장 때문에 다시 코일에는 뭐가 만들어질까요? 다시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자체 유도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유도된다고 해서 자체 유도라고 합니다. 자체 유도. 자체 유도의 기전력 E는 마이너스 L 델타 T분의 델타 I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델타라고 하는 거는 변화량이에요. 그냥 T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T분의 I로 놓을 수 있고 여기 L 값도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식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덕턴스에서 나타내는 식, 우리가 E는 N T분의 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L T분의 I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권수를 몇 번 감고 자속이 얼마일 때 유도기전력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묻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인덕턴스가 얼마이고 전류를 얼마 줬을 때 유도기전력이 얼마냐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똑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식 3-29에서는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식 3-30에서는 자체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와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차 측이라고 왼쪽을 이야기하고요. 자, 오른쪽을 만약에 2차 측이라고 해볼게요. 2차 측은 이렇게 이제 감겨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대로 감겨 있다면은 1차 측에서 만든 기자력이 2차 측으로 가서 모두 다 2차 측에 전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감게 되면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은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되고요. 자기장이 다시 전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자유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서로 영향을 얼마나 줬느냐, 그 인덕턴스를 M이라고 하고, M을 우리는 상호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인덕턴스를 L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인덕턴스를 L2라고 하게 되면요, 이때 1차 측과 2차 측이 얼마나 잘 결합이 됐냐라고 하는 거는 결합계수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K라고 씁니다. 이 결합계수는 K라고 하는데요. K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루트 L1, L2의 상호인덕턴스 M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결합이 1이다, 완전한 결합이다라고 하면은 M과 루트 L1, L2가 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M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K하고 루트 L1, L2가 되는 거여서 만약에 K가 0이 되는 거는 이거는 비결합. 1차 측과 2차 측은 결합되지 않았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K가 만약에 1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 결합입니다.
완전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설 자속이 없다는 거예요. 손실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뜻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밑에 인덕턴스에 이제 접속이 있습니다. 인덕턴스에 가동 접속, 인덕턴스에 차동 접속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이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긴 코일 덩어리에 두 가지 형태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코일을 감게 되는데 하나, L1, L2 자, 이런 방향으로 감고 여기 전류가 흘렀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가게 되고 자, 이런 방향으로 감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류 I가 있고 여기 L1, L2 그러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될 거고 그러니까 L1도 이쪽 부분도 왼쪽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오른쪽 부분도 왼쪽으로 자기장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더해지는 형국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이 L1은 왼쪽이지만 L2 부분은요. 오른쪽을 향하게 되어서 서로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더해진다라고 해서 이런 접속을 우리가 가동 접속이라고 하게 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뺀다고 해서 차동 접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 둘 사이의 전체 합성 인덕턴스는 저항은 두 개가 직렬로 있을 때 합성 저항은 두 개를 더하잖아요. 인덕턴스는 두 개가 있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이렇게 구합니다. L은 L1 플러스 L2 두 개를 더한 것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L1 L2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 2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2, M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M은 상호 인덕턴스 요거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동 접속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이건 어떻게 되냐? 이 식이 가동은 플러스여 가지고 플러스를 남겨놔서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 되고요. 이 차동 접속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거는 서로 빼주는 거라 L1 플러스 L2하고 마이너스 2M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게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의 차이예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상호 인덕턴스로서 M은 K 루트 L1, L2 여기도 M은 K 루트 L1, L2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가동 접속이냐 차동 접속이냐 이런 말도 있어요. 지난번에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이런 것도 구했었죠. 자, W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2분의 1의 CV의 제곱 줄만큼 축적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코일에도 에너지가 축적된다고 보고 자 이거는 W는 2분의 1의 LI 이런 LI 제곱 줄로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더 많은 에너지가 축적됩니까? 콘덴서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코일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자, 이런 것이 조금 더 다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 식 엄청 많죠. 그쵸? 아이, 죄송합니다. 식이 이렇게 많네요. 아우, 전기기는 사기 참 어려워요. 자, 제가 한번 지웠다가 같이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볼게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수식도 많이 나오고 헷갈리는 부분 맞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다음에 나타나는 법칙은 무엇이냐? 유도기전력은 자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어떤 법칙을 딱 물어보게 되는데 방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냥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 혹은 어떤 경우는 렌츠라고도 표현합니다. 렌츠의 법칙. 답은 2번. 2번. 다음은 어떤 법칙을 설명한 것인가?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코일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또 전류가 감소하면 이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게 바로 방해하는 거거든요. 렌츠 법칙입니다. 2번이에요. 3번. 차장 중에서 도선에 발생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설명하게 되는가?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자속의 증가나 감소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답은 3번.
4번.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기전력과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땡땡의 매추 변화량과 코일의 땡땡에 비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유도기전력은 N 한 다음에 T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권수와 그 다음에 자속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코일의 자속과 권수. 답은 2번이죠. 5번.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자속의 매추 변화량에 땡땡하고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수에는 어떻게 된다? 권수에도 비례하게 되죠. 비례. 답은 3번이죠. 6번. 코일의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렀을 때 자석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문제는 뭐냐면은 자석을 갖다 댔더니 자석을 어떻게 움직였더니 유도기전력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도기전력의 방향은 그림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방향이 더 중요한 거니까. 자, 이 방향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방향이죠. 그러면 오른쪽이 N극을 향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N극. 그러면 자석을 어느 방향으로 도대체 가져왔길래 이쪽으로. 렌츠의 법칙에서는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쪽이죠. 가까이 갔기 때문에 커지는 거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어느 쪽으로 움직였느냐? 자석을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방향은 2번이 되겠죠. 7번. 도체가 운동하는 경우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유용한 법칙은 자, 도체가 운동했을 때 유도기전력의 방향. 도체가 움직였을 때 유도기전력의 방향. 발전기죠. 발, 오른손 법칙이죠. 답은 2번. 8번. 두 개의 코일을 서로 근접시켰을 때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하면 다른 쪽 코일에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상호 유도라고 합니다. 9번. 50회 감은 코일과 세교하는 자속이 0.5초 동안에 0.1에서 0.2웨버로 변화했다면 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문제는 봤는데 어떤 식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50회 나왔어요. 그 다음에 0.5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0.5초. 그 다음에 자속은 0.1에서 0.25, 어쨌든 0.1웨버만큼 변화한 것 같아요. 그러면 50회는 일단 뭡니까? 권수 N이고요. 0.5초는 시간 T고요. 0.1웨버는 자속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은 마지막에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E는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뭡니까? N은 T분의 파이. 곱한 다음에 시간으로 무조건 나눠주면 됩니다. 50 곱하기 0.1을 얼마로 나눠줘요? 0.5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답은 2번 10V가 되겠죠. 10번. 권수가 150인 코일에서 2초간에 1웨버의 자속이 변화했다면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도 우리가 권수 곱하기 1, 150 나누기 2 하게 되면 75V 나오게 되죠. 답은 2번. 11번. 매초 1A의 비율로 전류가 변하여 10V를 유도하는 코일의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식이 자, 또 하나 있었죠. E는 어떻게 됐습니까? L하고 T분의 I. 그러니까 N 대신에 L, 파이 대신에 I를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LI는 N 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L 값 보시게 되면은 인덕턴스 L 값으로 보는 거죠. 몇 볼트가 만들어졌냐고 하면은 10볼트가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L 값 몰라요. 근데 매초 1A, 매초 1A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에요. 그럼 L 값 얼마일까요? L 값 10이겠죠. 답은 4번이죠. 12번. 자체 인덕턴스의 ELE의 코일에서 0.1초 동안에 1A의 전류가 변화하였다. 이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답은 2번이 됩니다. 13번. 자체 인덕턴스 40mH 코일에서 0.2초 동안에 10A의 전류가 변화했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인가?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식. 답이 2번. 14번. 권수 N턴인 코일에 Iampe의 전류가 흘러서 자속 파이가 발생할 때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Li는 N파이라고 했잖아요. 인덕턴스 L은 그러면은 I분의 N 파이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죠. 15번. 권수 N턴인 코일에 Iampe의 전류가 흘러 자속 파이가 발생할 때 인덕턴스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인덕턴스는 전류에는 반비례하고 권수와 자속에는 비례하게 된다. 4번이 잘못된 얘기네요. 인덕턴스는 전류에 비례한다. 딱 이런 문제 보게 되면 여러분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주장을 하잖아요. 1번은 전류에 반비례한다라고 했는데 4번은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둘이 싸워서 한 놈이 잘못된 거죠. 16번.
단면적 A제곱미터, 자로의 길이 L, 투자율 뮤, 권수 N회인 환상철심의 자체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 인덕턴스, 그러니까 이 전선에서의 저항값 이런 것처럼 인덕턴스에서 자체 인덕턴스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L분의 뮤 SN의 제곱,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고 투자율과 면적에 비례하게 됩니다. 길이에는 반비례하게 되고요. 17번,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와 권수의 관계로 옳은 것은, 권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L은 이렇게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이 표시가 뭐냐면 이게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비례. 오른쪽이 커지면 왼쪽도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수의 제곱이 비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답은 2번이죠. 18번, 권수 200K 코일에 5A의 전류가 흘러서 0.025웨버의 자석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거 계산으로 한번 써볼까요? 인덕턴스 L은 I분의 N 파이, I 값이 얼마입니까? 5고요. 그 다음에 N, 권수가 200회고 파이가 0.025. 답은 1. 19번, 권수 300K 코일에 6A의 전류가 흘러서 0.05. 계산해 보십시오. 똑같은 식이죠. 답은 3번. 20번, 환상 솔레노이드에 감겨진 코일의 권횟수를 3배로 늘리게 되면 자체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지금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니까 3배를 늘리게 되면 몇 배가 됩니까? 이거는 9배가 되겠네요. 답은 9배 2번이 되죠. 21번,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합성 인덕턴스는 원래 어떻게 된다고요? L1 플러스 L2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M이라고요. 가동 접속이면 플러스, 차동 접속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고 했죠. 기본 형태는 요겁니다. 3번이 맞는 거예요. 22번,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 가극성으로 접속한 것과 감극성으로 접속한 것의 차이는 얼마큼이 되는가? 이제 이거를 가극성으로 접속하게 되면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고, 만약에 감극성, 그러니까 차동 접속으로 하게 되면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 되죠. 두 개를 빼줄게요. 한번 빼보죠. 그러면 여기 빼면은 0, L2 빼게 되면 0. 2M 마이너스 2M은 이렇게 4M이 되죠. 둘 차이는 4M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답은 4번이죠. 23번, 자체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인 두 코일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M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K 루트 L1, L2. 상호 인덕턴스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상호 인덕턴스가 없다는 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K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서로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답은 1번, 0이에요. 24번, L1, L2 두 코일이 접속되어 있을 때 누설 자속이 없는 이상적인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누설 자속이 없다,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K 값이 얼마다? 1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상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그냥 L1, L2가 같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가 가장 이상적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25번, 자체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인 두 코일의 결합계수가 1이면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가? 이런 관계. 2번이죠. 26번. 누설 자속이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건가? 누설 자속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예요. 자속이 밖으로 뺑뺑 나가는데. 자, 이렇게 만약에 자로가 있는데 여기 자속이 지나가는 자로에서 반대편으로 새 나가는 게 누설 자속이죠. 자기 저항이 작을 때 누설 자속이 더 적게 되는 거죠. 누설 자속이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느 것인가? 4번에 자기 회로에 자기 저항이 작을 때. 자기 저항이 작게 되면은 자속이 더 잘 지나가게 되니까 누설할 확률이 더 적어지겠죠. 27번.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160mH, 250mH의 두 코일이 있다. 이 두 코일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가 150이면 결합계수는 어떻게 되는가? K. 결합계수라고 하는 것은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L1, L2가 지금 160, 250이라고 하고 있어요. 루트 160 곱하기 250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150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계산기로 구하면 할 수 있겠죠. 답은 0.75. 28번. 자체 인덕턴스가 40mH와 90mH 두 개의 코일이 있다. 두 코일 사이에 누설 자속이 없다고 하면은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누설 자속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곧 똑같은 거죠. 지금 90과 얼마라고 했어요? 40이라고 했죠. 40 곱하기 90. 94, 36, 3600 루트 하게 되면 60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죠.
29번 0.25헨리와 0.23헨리의 자체 인덕턴스를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가?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최대값은 누설 자속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설 자속이 없는 게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호 인덕턴스는 L1, L2 0.23과 0.25가 되는 거니까 상호 인덕턴스 값을 구하게 되면은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이죠. 합성 인덕턴스. 그러면은 합성 인덕턴스는 L은 L1 플러스 L2하고 플러스 2M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L1 0.25 플러스 0.23 플러스 2하고 루트 0.25 곱하기 0.23. 이렇게 풀이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은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0.48 정도 나온다고 하고, 다음은 0.96 됩니다. 30번. L 헨리 코일의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저축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30번에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 이런 거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은 L 값, I 값 주어진 다음에 W 구하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혹은 WI 주어진 다음에 L 값 구하라고도 할 수 있고 WL 주어진 다음에 I 값 구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식 그대로 놓고 1, 2, 3, 4 보기 있는 거 하나 딱 찍으면 됩니다. 계산해서. 일단 이 식은 답 4번이죠. 31번.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전류의 제곱에는 비례하고 인덕턴스에 비례하게 된다. 답은 3번이죠. 자기 인덕턴스에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32번. 어느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전류를 3배 높이면 인덕턴스를 몇 배 주어야 되는가? 여기 에너지는 일정하다고 할 때 전류를 3배 높였대요. 3배 높이게 되면은 3의 제곱이니까 9배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인덕턴스는 몇 배 돼야 됩니까? 9분의 1배 돼야지 일정해지겠죠. 답은 4번이죠. 33번. 자체 인덕턴스 40mH 코일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 자, 지금 2분의 1의 L 값 40mH. 40 곱하기 m니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 다음에 전류 값 10의 제곱. 계산해보죠. 얼마 되나요? 34번. 자체 인덕턴스 0.1헨리 코일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0.1헨리 5A. W는 2분의 1에 0.1헨리에 5A. 5의 제곱. 2.5 나누기 2 하게 되면 1. 뭐 이렇게 되나요? 25 나누기 0.1. 2.5. 1.25죠. 1.25. 1.25. 35번. 자기 인덕턴스 L 헨리인 코일에 I암페어의 전류가 흘렀을 때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와 전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가? 2분의 1 Li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I가 주어지고 이게 W라고 하게 되면은 커질 때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포물선의 형태를 띄우게 됩니다. 네. 전자유도와 인덕턴스 알아보게 됐습니다.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자기를 얼마나 더 잘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턴스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한 다다음 시간 정도 되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될 텐데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잘 가보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